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의도 끔찍이들 이재명과 이준석 두 사람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요. 이쯤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은영 박사를 모셔와도 이준석이나 이재명 이런 인간들은 치유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한 5살 요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은영 박사한테 집중 케어를 맡긴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 이준석과 이재명 이런 인간들은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들이에요. 진짜 글러먹을 대로 글러먹었다 이 표현 말고는 제가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재명이야 뭐 저 민주당의 문제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짜 정리가 돼야 되는 인간인데 솔직히 이미 정리가 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당대표직에서 그렇게 이제 뭐 아주 추잡스러운 논란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가 버팅기겠다고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고 생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데 법원에 의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됐고요. 다 끝장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몸부림을 쳤던 게 천하용인.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천하용인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내 인간들은 요즘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뭐 재건축 조합인가?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천하용인들은 좀 손절당한 느낌이 있어요. 조회수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장성철인가 뭐 이런 인간들로 이제 뭐 패널도 좀 교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애당초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재명이란다. 이준석 본인 스스로가 뭐 내 말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조금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이준석한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하는데 아직도 왜 머리가 봉합이 안 돼가지고 이준석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또 모르죠.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을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났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좌성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 생명줄 끊겨도 진작에 끊겼던 이준석의 생명줄을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이죠.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죠. 당연한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쁜 일이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의 감정조차도 조절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준석 같은 애라는 거죠. 이준석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는 애당초 왜 도대체 국회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저렇게 자리를 빌려줬는지 그것도 파헤쳐봐야 된다라고 봐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천하민 같은 거로 또 찌꺼리 같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장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죠.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의 99.9%가 다 어디 있었어요? 개딸들이잖아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가운데서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대, 20대, 30대도 없거든요. 한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즙자는 즙준석이를 보고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거 완벽히 이재명이랑 똑같이 됐네.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에 최후 진설에서 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좌파들의 전형이거든. 김남국이 같은 경우도 코인 때문에 그때 뭐 조사받으면서 막 질질 눈물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감성팔이하고 그리고 그 감성팔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비판해 왔던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민정이 됐거나 뭐 이렇게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식 감성파리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자기가 논리, 뭐 합리성 이런 것들 통해서 비판해 왔던 인간이 이준석인데 이제서 보니까 지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로남불조차도 이준석이가 정확하게 민주당스러워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눈물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봐요. 최상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막판에 가서도 최상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오열하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보수주의자로서 애국 그리고 또 군인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 보수주의자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대통령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상면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벅차오른 것 같은 쇼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이 선거가 망했을 때 저렇게나 활짝 웃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준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자회견 들어가기 직전 장면까지도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었죠. 결정적으로 저는 이준석이 애당초 휴지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간 저 순간부터 참 진짜 이재명스러워졌구나. 참 진짜 구질구질하고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같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말 진보 좌파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잡것이 할 법한 행동을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픈 사람 상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악마의 눈물쇼밖에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맞는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물론 좀 의아한 사람도 있죠.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준석한테 모욕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은 시의적절했다. 우리끼리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홍준표 시장은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이준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조차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딱할 노릇이죠. 그리고 이번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눈물 흘렸던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런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자, 믿을 수 없는 얘기가 함익병 선생님이 하는 라이브 방송에 나가서 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윤석이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그거는 그걸 패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결과론적이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결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한 방송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을 처음 겪어봅니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30%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른쪽 성향에 강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요.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놈들은 처음 봤다는 거죠. 이 30%는 전 존재 항상 인정합니다. 그 30%에 올라타서 자기의 생계 수단을 삼는 정치인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라니까요 지금. 그렇게까지 비판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이 방송이 만일에 편집이 가능하다면 네. 그런 대목은 편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 분명히 이준석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평 스님조차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편집됐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시고 그 정도 말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의 정치 입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시죠. 이준석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옛날에 이준석이랑 친분이 있었고 참 좋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준석에 대한 일말의 그 어떤 그 기대가 없거든요. 하루빨리 이준석에 대한 실체를 좀 정확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준석은 이재명과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적 기반, 그 개딸들을 기반으로 이재명이 정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제명인의 마을의 마을 이장 정도가 이재명한테 맞는 수준인 것이고 펜코 마을의 그 이장 정도가 이준석의 딱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재명과 진짜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때 무슨 뭐 상납을 받았다 뭐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김철근이라는 이제 이준석의 측근 아닙니까? 약속 증서까지 김철근이 남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관련돼 가지고 참 이 녹취록도 들어보면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재명한테 있을 법한 논란이 이런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도 바로 직전에도 김철근이가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김철근의 제가 과거 이력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관 5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보니까 지시법 위반 뭐 이런 거야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음주운전이 2번이나 있고요. 심지어 무면허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근의 모습이라고 계속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쩌자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지. 여의도 금쪽이가 아니라 끔찍이들 이재명과 이준석 이 두 인간이 정리가 돼야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좌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두 놈 다 구속으로 끝나면 그게 제일 최선이겠네요. 이준석도 관련된 논란이 있으니까요. 이재명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